안녕하세요. 저는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나코시아 서울뮤지엄 건미회 옮김 책이 있는 풍경에서 20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혼자만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때 인간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닌 생존 전략이다 라고 하네요. 직장 상사에게 혼나지 않도록, 친구들에게 떠돌림 당하지 않도록, 애인과 싸우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원만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현대인 특유의 불행이 발생한다. 이것은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오면서 얻은 결론 중의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 솔로 타임이란 집단에서 잠시 벗어나 내 몸과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솔로 타임을 꼭 만들으라고 하죠. 자, 현대인들 대부분은 어른이 될 때까지 중도 하차 한번 하지 않고 앞만 보며 인생을 걸어간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입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중도 하차 없이 계속해서 집단을 바꿔나간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집단에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키워나간다. 인생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갈 때 새로운 것과 비로소 인생은 빛이 난다 라고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야생에 있는 동물보다 수명이 짧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마 야생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빨이나 발톱, 우람한 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다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는 힘없는 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불을 지피지 못하고 그저 연기만 태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집단에서 벗어난 혼자 있는 시간, 솔로 타임만이 우리의 진짜 힘을 일깨워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집단 안에서 받은 상처는 집단 밖에서 치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일상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집단 안에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실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친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에서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타인상 그리고 부정적인 세계관은 적어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컴퍼니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바꾸기의 중요함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나를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따뜻한 면도 있다는 사실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과 일그러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가혹한 현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가혹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또한 일로 성공해서 수억 원의 돈이 생겨도 언제 그 돈이 사라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한다. 이렇듯 자아상이 한번 그리그러진 사람은 아주 쉽게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 틀린 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 글을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생활이
잘해야, 혼자만의 생활을 잘해야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신체적으로 한 발로 서서 마음 상태를 확인하라. 신체와 마음은 한 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서기, 한 발로 서서 눈을 감는다. 넘어질 때까지 자세를 유지한다. 보통 나이나 체력, 운동신경에 따라서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 자세만큼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동작도 없다라고 하네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눈을 감아도 오랫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근심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한 발로 서서 두 눈을 감는 순간 넘어져 버리게 된다. 이 자세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음의 균형이 깨진 사람은 몸 일부에 긴장감이 많이 쌓여 있다. 종아리나 허리, 어깨, 작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균형이 깨져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초 10회 호흡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긴장감을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의자에 앉아보자. 이때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등줄기를 바로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어보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 더 10초 동안 숨을 내뱉는다. 이때 하나, 둘 하며 호흡할 때마다 천천히 숫자를 센다. 수식관 명상법. 의자에 앉아 등을 똑바로 세우고 10초 동안 숨을 토해내고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호흡의 수를 세면서 10회 반복한다 라고 합니다. 불교 명상의 세계에서는 호흡의 수를 세는 것을 수식관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수식관을 한 후 앞에서 말한 한 발로 서서 눈 감는 자세를 다시 해보길 바란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식관을 하기 전보다 더 긴 시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신체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그다지 거창하지 않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동작부터 하면 된다. 바르게 앉아 숨쉬는 행동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특히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라고 하네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감흥의 힘. 여기 이 책에서 제가 감흥이라는 그 두 글자를 읽고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흥하는 법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자, 분노를 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물체에 내 몸을 감흥시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의 몸은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나 물체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 몸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안에 있는 사람과 닮을 수도 분위기를 살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든 주변 사람의 감정에 반응한다. 매일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항상 불안해하고 화만 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별일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내게 된다. 우리의 몸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감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즉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저 반응에 불과하지만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감응이다. 이 감응이라는 기술을 잘 구사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앞에서 소개한 자연 속에서 심호흡하기나 큰 나무 껴안기의 기술도 사실 감응의 한 예다. 큰 나무를 껴안거나 자연 속에서 심호흡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는 나무나 자연이라는 대상에 내 몸을 감흥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에 감흥하다 보면 주변 사람과 감흥해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것은 신발에 묻은 진흙을 깨끗한 물로 씻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흥이라는 이게 두 낱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퍼뜨려진다고 하죠. 조금 웃음도 퍼뜨려지고 그 다음에 화내는 것도 퍼뜨려지고. 자,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이다 라고 적혔습니다. 산책길 앞에 놓인 자갈길처럼 아주 사소한 선택이라도 논리가 아닌 직감으로 선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쪽 길이 밝으니까, 어제는 저쪽으로 갔으니까 하는 식으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날을 만들어보자.
혼자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다 보면 무엇이든지 잘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임 없이 한쪽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가슴속 깊숙이 자리했던 공허감은 사라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언제나 응원할 것이다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흥에 대해서 제가 읽어본 책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좀 소중한 그 내용인 것 같았고요. 자, 이 나코시 야스후미 이분이 끝맺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곡 쓰고 노래하는 것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일이 끝나면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러 다녔고 변변치 않은 실력으로 라이브 무대도 섰다. 곡을 쓰고 노래를 하기 전에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새나 의자를 그린 적도 있었다. 세상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내가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것은 절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세포가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출판사 야간비행이 발매하는 매거진 삶의 대화에 실은 내용을 다시 교정한 것이다. 잡지에 기사를 쓸 때에는 솔로타임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보니 내가 평소 솔로타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솔로타임은 소통을 부정하는 발상이 아니다. 솔로타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소통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고 그 결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독감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원하는 한편으로 소통에 의해 마음을 다치고는 한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SNS를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해 마음을 다치고 가슴 깊은 곳에 고독감을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